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감염병 원숭이 두창이 미국과 유럽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그냥 계속 2년 내지 3년 아니면 더 짧아지거나 계속 터질 거예요. 위험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천연두예요. 두창이라는 게 천연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천연두가 아니고 원숭이 천연두. 만약에 여러분이 에이즈를 생각한다 그러면 영장류들은 우리만큼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굉장히 에이즈에 걸리면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우리 인류가 퇴치한, 박멸한이라는 표현은 제가 안 쓸게요. 왜냐하면 아직도 천연두 바이러스 몇몇 실험실 안에 있거든요. 큰일이 나면 또 연구해서 뭘 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북극의 동토가 드러나면서 거기서 지금 뭐 탄저균, 뭐 한타 바이러스 뭐 이런 게 막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술록들이 다 죽고 이랬잖아요. 거기에 천연두 바이러스가 절대로 없으리라 아무도 장담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박멸한 건 아닙니다. 근데 퇴치는 했죠. 그건 퇴치에 성공한 거예요. 더 이상 천연두가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질병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천연두가 다시 나타난 거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병인 겁니다. 이게 원래 아프리카 몇몇 곳에서 그냥 벌어지는 지역 질병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다른 나라 몇 군데서 지금 이제 몇 케이스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에 의하면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는 힘들었던 게 요놈들이 그 작은 비말로도 우리 콧구멍 입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대단한 양이 아닌데도 들어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식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원숭이 두창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빨리 이제 몇 군데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상당량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 발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체액을 옮겨받아야 되는, 그래서 성관계를 하거나 그래서 정액을 통해서 아니면 거의 프렌치 키스 수준의 아주 깊은 키스를 한다든가 혈액을 공급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가 돼야 지금은 옮기는 걸로 돼 있어서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감염 사태가 벌어질 거는 아니라고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판단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만일 이게 정말 번지기 시작하면 무서운 병이죠. 그렇죠. 같은 영장류끼리, 우리도 뭐 영장류에 포함되어 있는 종이니까 질병을 공유하는 차원에서는 유전적으로 제일 가까운 동물하고 제일 많은 질병을 공유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조류독감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십몇 년째 그냥 해마다 벌어지는 일인데 조류독감으로 사망한 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산에서 멧돼지를 지금도 사살하고 있잖아요. 돼지독감 때문에. 근데 돼지독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이미 잃었어요. 왜? 돼지는 포유류잖아요. 닭은 조류고, 그래서 닭하고 우리는 조류와 포유류 정도의 유전적인 진화적인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같은 포유류끼리는 이게 가능한 거죠. 코로나19도 포유류인 박쥐가 여러 동물들에게 옮겨졌고, 포유류끼리이기 때문에 다른 포유류를 공격하는 전략을 다 파악한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를 공격할 전략으로 약간 모디파이 하는 데는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거죠. 근데 침팬지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다 그러면 우리랑 유전자의 거의 98.6%를 공유하는데 뭐 그렇게 바꿀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한테 들어와서 바로 공격하면 그냥 되는 거죠. 영장류에 이미 특화되어 있는 바이러스이니까 이게 만약 번지기 시작하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다, 그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가지고도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지만 전염병이라는 건 언제나 감염력, 즉
전파력과 치명성 두 속성을 같이 갖고 있는데 두 개가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너무 치명적이면 감염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감염시킨 사람을 죽여버리거나 방 안에 묶어두니까 다음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제 못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감염력은 강한데 치명력이 약한 애들로 계속 대체가 되는 거죠. 우리도 보면 처음에 이제 알파가 나온 거고 베타 나오더니 델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 나왔을 때는 오미크론은 뭐 웬만한 분들이 다 걸리고 뭐 조금씩 고생하고 툴툴 털고 일어났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창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초창기에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될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게 너무 용이하게 되면 이제 처음에 확 번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사망자도 나타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그렇게 감염력이 강할 거라는 예측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동물들이 서로 섞일 필요가 없으면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그 종 내에서만 그냥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꾸 동물들이 서로 자꾸 섞이다 보니까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야생동물들이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야생동물의 수가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야생동물의 수도 줄지만 우리 인간의 수가 워낙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우리는 생활 공간이 필요하니까 자꾸 동물들의 서식지를 지금 우리가 자꾸 파괴하잖아요. 그리고 그 동물들을 자꾸 잡아서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그런 야생동물하고 호모사피엔스가 만나는 기회가 사실상 많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턴가 목재 회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굉장히 깊은 숲속까지 이만한 도로를 내는 거죠. 트럭 2대가 이렇게 비킬 수 있을 정도의 길을 그 사람들은 내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깊숙한 데까지 너무나 쉽게 들어가는 거죠. 가서 동물을 쉽게 잡아내는 거고요. 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한번 들었어요. 이렇게 거기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독일 남자들이었는데 대화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프리카 여행 가는 남자들끼리 우와 여행 가는 그런 이제 형국이었는데 대화가 뭐냐면 나 이번에 가서 반드시 기린 먹어보고 온다. 나는 지난번에 가갖고 내가 코뿔소는 먹어봤는데 뭐 하마를 못 먹었다는 등 뭐 있다고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 아프리카 여행 가는 목적이 그 야생동물 고기를 먹어보는 아프리카의 뭐 나이로비 같은 데 가면 야생동물 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고깃집들이 대단히 성행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 원주민 남성들이 가족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니라 그런 음식점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목재 회사들이 내준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서 대대적으로 잡는 거죠. 총을 들고 들어가서 그냥 잡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대로 잡아서 끌어내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만져야 되잖아요. 죽은 시체를 만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묻는 거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너무 뭐 명확한 흐름이 보이니까요. 20세기에는 띄엄띄엄 한 번씩 일어나던 일이 1918년 스페인 독감, 정확하게 그것도 신기해요. 정확하게 50년 후, 반세기 후에 1968년에 홍콩 독감. 그 두 개가 제일 큰 거였는데요. 대충 따져보면 20년 내지 30년에 한 번씩 뭐가 터진 것 같은데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앞으로 그냥 계속 2년 내지 3년 아니면 더 짧아지거나 계속 터질 거예요. 터지는 걸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원숭이 두창 뉴스가 나오자마자 저희 부친께서 전화를 하시고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또 야단을 하셨어요. 제가 뭐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너는 동물을 연구하니까 이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매일같이 동물을 만나는 줄로 저희 아버지는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런 일이 앞으로 원숭이 두창뿐 아니라 아마 여러 가지 이름을 달고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나타날 겁니다. 각오해야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난 2년 반 동안 겪어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무슨 이런 호흡기 관련 질병이 전염병으로 돌기 시작한다. 그럼 뭐 제 생각에 정부 발표가 나기 전에 아마 여러분은 뭐 알아서 손 잘 씻고 마스크 또 알아서 딱딱 챙기시고 또 뭐 어느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실 거고, 그래서 아마 저희는 이제 학습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험악한 사태를 쉽사리 만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재미님들 오늘도 좀 무거운 주제지만 그래도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